안녕하세요.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이성혁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디어 속 초등학생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도박엔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도박 문제 그리고 군대 도박 문제 등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동과 관련된 도박 문제 이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과 관련된 도박 문제, 특히 이 온라인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패널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팀장님, 네네. 초등학생도 도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네. 초등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저연령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이제는 아동까지도 접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주기로 사실은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돈 내기 게임을 한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닌 자기 기억을 반추했을 때 돈 내기 게임의 경험률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숫자, 약 35%, 거의 150명의 학생들이 네. 돈 내기 게임 경험해봤다라고. 10명 중에 거의 한 3명 이상은 그렇죠. 네. 네. 내 생애 네네. 한 번 이상은 네. 내 생애라고 네. 하면은 뭐 9년 10년 정도 그쵸,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내 생애에 한 번 이상은 네. 이 도박의 경험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게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할 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게임을 혹은 그 돈 내기 게임을 처음 하게 된 연령대가 언제쯤이었을까를 물었을 때 평균 한 9.7세, 한 2, 3학년 정도의 네. 나이대죠. 그때부터 경험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안에서도 사실은 처음 돈 내기 게임의 경험률이 12.5세였거든요. 네. 더불어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실 도박 문제까지 발생돼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살펴봤을 때도 저희가 처음 도박을 경험한 연령대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땐 거의 12세, 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도박, 온라인 도박은 굉장히 게임처럼 보여져요. 놀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보면은 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공, 민간, 법원, 행정, 당국 그리고 입법기관 등 모든 사회 조직과 구성원들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박 문제에 대입해 보면은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조직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예방해야 되고요.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충분히 놀고 있는지 충분한 놀이 문화가 있는지 충분한 놀이 문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건 아닌지라고 좀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엔에서 올해 초에 이런 논평을 냅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는데요. 여기에는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반드시 존중, 보호,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89년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디지털 문제, 미디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동 권리 침해 문제가 이제는 디지털 세상, 미디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유엔에서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동의 도박 이슈는 아동 권리 침해 문제이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야말로 사실 이런 그 홍보물에 가장 취약한 대상들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일부는 이 초등학생들의 그 어떤 뇌를 갖다가 이제 백지 상태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거기 어떤 것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그야말로 이 당연히 이런 그 유해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도박과 관련된 홍보물은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런 홍보 영상, 홍보 그 광고라는 것이 의도가 뭐겠어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애들을 그쪽에다 유혹을 하고 그야말로 어떤 도박의 늪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만약에 견뎌낼 수 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만큼 어른인 저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너무 많고요. 예, 뭐 예. SNS 상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도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인인 저로서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이 싶거든요. 어떤 온라인 도박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운 아니면 그러니까 운과 실력 또는 능력 이런 게 같이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 도박이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의 실력이 들어가서 내가 근데 실력의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좀 승복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라인 도박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스킬이라든지 기타 어떤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찬스, 뭐 우연이라든지 럭, 그죠? 운 이제 이런 것들만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네. 또 그런 좌절감들이 이어지면서 뭐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사회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1. 네. 얘 캐릭터가 점점 과도하게 예뻐져. 사이사님께서도 네네.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게임머니가 바닥나면 게임머니를 직접 못 사요. 웹보드 게임은. 그래가지고 아바타 치장템 같은 것들을 사면은 네. 치장템을 산 기념으로 게임머니를 개평으로 줘요. 어. 근데 사실은 네. 사용자들은 그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바타 치장템을 산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게임머니로 이제 도박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 캐릭터와 아바타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네. 뭔가 막 날아다니고 네. 얘가 정상적인 행위로는 얘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캐릭터가 막 세지고 예뻐지고 있어. 네네. 99.400% 현질했을 확률이 높죠. 포켓몬 빵을 사는 게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티커를 얻기 네. 위해서 네, 그 네. 빵을 사고 빵을 버리는 네.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약간 그냥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얘가 친구들한테 지나치게 한턱을 많이 쏴. 내가 주는 용돈은 뻔한데 네. 얘가 지금 주식 그 무슨 그 따따상한 것도 아닐 텐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근데 게임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버는 게 대리 플레이를 해주면 돼요. 게임 못하는 아이들 대신에 레벨업을 해주면 되는데 네네. 그렇게 돈을 버는 거 말고 이렇게 번 이제 그 게임 내에서 사행위를 통해서 번 수익을 가지고 중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잖아요. 이게 도박의 맛이 그거잖아요. 게임도 비슷하니까 쓴단 말이에요. 게임 안에서도 쓰고. 아이의 씀씀이가 해퍼질 때, 네. 네, 그때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내가 준 용돈은 얼마 안 됐는데, 네. 씀씀이가 이제 해퍼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친구가 어떠한 방송을 보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게임 방송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리얼 다큐 방송이 있어요. 게임만 열심히 가르쳐주는 방송. 네. 근데 게임을 매개로 온갖 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기부, 뭐 별풍선이나
뭐 그 뭐죠 슈퍼챗 같은 이러한 것을 기부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걸게 해요. 그런 악질 방송 채널들도 많은데 네. 얘가 보고 있는 채널의 게임 내용은 뭔가 이걸 통해서 정황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 애들끼리 만나면은 서로의 캐릭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TF 막 상담 회의를 하듯이 막 뭔가 열심히 회의를 해.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얘네들이 지금 정상적인 게임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사행행위 관련한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